배석이의 신나는 직업 체험기 대신맨. 대신맨이 오늘은 평택에 왔습니다. 평택. 오랜만에 이 서울에서 벗어나서 약간 외지에 왔어요, 그죠? 탁팀 네네네. 경험을 보니까 마음도 좀 열리는 것 같고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 평택에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 이유가 뭡니까? 길을 한번 보시죠. 카페 아니에요? 이런 집 어떠세요? 이런 집이요? 이런 집 좋지. 나는 솔직히 나는 꿈이 있다면 정말 저는 약간 주택에 살고 싶어요. 저런 주택. 오. 층간소음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903호 아이씨 진짜 걸리기만 하면 돼 진짜. 내가 가만 두고 누가 이렇게 쿵쿵거리는지. 아,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들 요즘에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맞죠, 이제 맞죠. 약간 단독 주택의 꿈을 좀 꾸게 됐습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 네네. 집을 짓는 곳에 찾아왔는데요. 집을 지어서 배달하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아, 배달을 해준다고요? 에이, 집을 지어서? 집이 무슨 택배도 아니고 집을 저는 배달한다고요? TV에서 본 적 있어요. 캠핑카 같은? 진짜 그런 집을 거예요? 크레인으로 든다니까? 진짜 가가지고. 집을 만들어가지고 크레인으로 잡아가지고 들어갔고 택시란다. 거기 트럭에 실어가지고 배달을 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와, 저거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되지? 궁금한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 집을 설계하고 제작해보는 체험을 하겠습니다. 아, 정말 궁금했는데 제가 약간 예전에는 노가다 그런 거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벽돌로 하는 집은 경험을 살짝은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네네. 오늘 직업은 실제로 집을 만들 수 있는 건축가 선배님을 만나뵙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건축가, 예전에 어떤 꿈이 있었습니다. 건축가 뚝딱뚝딱 제 집을 만들고 싶은. 그리고 또 대목수셨잖아요. 예. 자, 오늘 그럼 직업 체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생각보다 너무 어리셔가지고 맞아요. 나이가. 네, 일단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공팀에 있는 기계팀 B조 이제 팀장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준영 사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어서 배달을 해준다고. 공장에서 이제 모듈식으로 지어서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모듈이 뭡니까? 모듈이. 이제 만약에 평수로 따지면 30평을 4개로 쪼개서 예. 배달을 해서 거기서 이제 조립을 하는 조립을 하는 겁니다. 테트리스 같은 그런 느낌. 예, 맞습니다. 이 집의 뭐 어떤 되게 장점이랄까 뭐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프리패브 공식으로 짓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공사 기간이 엄청 짧습니다. 공장 안에서 지으면 자동화 설비 시스템으로 최대한 빠르게 집을 지을 수 있고요. 정밀하게 오차 없이 더 튼튼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집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서 나는 어. 건축가가 되어야겠다. 뭐 마음먹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신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처음 간 데가 이제 목조주택 현장이었어요. 거기서 어. 이제 아예 빈 공터였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일하면서 집을 지어지면서 그걸 건축주가 보고 만족하고 그 빈 공간에 집이 지어진다는 게 신기하고 재밌어서 네. 계속 이 직업으로 선택했어요. 그럼 그 건축가로서의 매력이 그러면 어떤 건가요? 저는 어떻게 보면 네네. 건축주랑 같이 이제 얘기도 해보고 네. 대응도 하다 보니까 건축주가 이 집을 마음에 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이제 건축주가 보고 좋아하면 저도 기분적으로도 좋고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설계와 시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들이 좀 필요한지. 시공은 파트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네네. 타일, 전기, 설비, 외장, 내장, 내장. 이제 골조 팀인 이제 기계팀 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좀 많은 자격증들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는 있지만 자격증이 있으면 이제 자기 커리어에 맞게끔 예. 성장할 수 있다 보니까 자격증 공부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요. 건축가가 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네. 그 건설 현장에 대한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자격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격증보다는 이 작업을 해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건축 구조와 설비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어야 설계를 빼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설계를 할 때 추후에 건축주님께서 뭐 시공적인 부분이랑 설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을 때 1차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설계팀은 오히려 프로그램도 공부하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추천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거 설계 마찬가지로 공사 현장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해서 좀 놀랐고 내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교육기관이라든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뭐 사이트나 플랫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에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이제 지역마다 건축법이 다 다르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거기에 쉽게 검색을 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 이제 평생교육원이라던가 이제 각종 프로그램 학원 같은 데도 방문을 하셔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시면 일단 기초적인 교육은 완료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원하시는 회사에 입사를 하셔서 선배분들한테 많이 배워가면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조 건축 디자인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에 익힐 수 있고 터득할 수 있다 보니까 자기 기술로 만들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건축법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건축가를 지금 열심히 희망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건축법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할 만한 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 땅에 집을 짓겠다는 허가가 필요를 해요. 그래서 그 인허가 단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뉴스에 보시면 뭐 화재 사건이라던가 뭐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건축법도 바로바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다면 그거에 관련한 법규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불난다고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저거가 관련된 어떤 법들이 연계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한 번쯤 해보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건축가라는 직업을 하는 게 좀 더 어울릴까? 이 자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체력도 중요하고요. 여러 사람이랑 이제 부딪혀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소통도 조금 잘 돼야 되고 꼼꼼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집을 지을 때 이제 뭐라도 하나 더 못이라도 하나 더 박을 수 있고 더 꼼꼼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집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저희 직업군에서는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집을 좋아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집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고 어떻게 공간을 풀어내는지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도 궁금하게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제 건축주님께서 주시는 니즈사항에 맞게 공간을 풀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집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처럼 이렇게 고객님들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랑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저희는 도면을 그려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떤 주기가 빠져버리면 그거에 대한 시공팀으로 전달이 누락이 돼서 시공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한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둘 다 꼼꼼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목조 주택만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아파트는 기준화된 기준으로 설계를 진행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그 맞춤 설계로 진행을 한다는 그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양 쪽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많고 강수량이 많다 보니까 땅이 물러서 기둥 중심의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동양은 목조주택을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설계를 풀 때 아무래도 동양적인 미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저희 한국 사람들한테는 목조주택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보시는 이 설계 파트 그리고 시공 파트의 앞으로의 미래 전망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이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아직 한국에서는 최대 2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보니까 그게 네. 좀 더 목조주택에 있어 발전되고 하면 좀 더 고층을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예, 전망은 엄청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건축주님들 중에서도 젊은 층의 건축주님도 많이 유입이 되는 상황이고 기존에 있던 노후된 주택을 철거를 하고서 다시 재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전망이어서 또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맞아요. 전망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저도 들어보니까 정말 그 앞으로의 주택의 변신이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좀 있거든요. 저만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누구나 다 관심이 있어. 그쵸. 누구나 관심이 있지만 할 수는 없는 거 쉽게. 맞아. 저도 별장 하나 짓고 싶거든요. 그럼 지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 돈만 주시면 그래 맞아. 돈만 맞아.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원하시는 그 꿈꾸시는 집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저희랑 일단 스케치를 먼저 진행을 하시면서 저희가 좀 공간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진행해드릴 예정이고 이제 시공법에 대해서 체험을 진행해 보실 예정입니다. 그럼 못 받고 이런 거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 총으로 이제 못도 쏘고요. 총으로 무슨 쏜다고요? 팡팡 그러면서? 예. 파판도 이제 직접 해보실 겁니다.
아, 그렇게 뭐 컴퓨터 다 있고 하지만은 사람 손이 다는 부분이 많군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체험해 볼 수 있고 재밌겠네요. 뭐 다 정확하게 다 만들어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설계부터 할까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시죠.